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이수의 팔자 명리학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체 30강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벌써 20번째니까 이제 종반을 향해서 이제 치닫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 예고해드린 대로 그 바치 프리머 3권에서 그 부록으로 되어 있는 격국 특집편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은 제가 그 2004년도경에 그 적천수 주에서, 그러니까 적천수 스펙트럼에서 이제 쓴 격국론하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챕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렇게 간추려 놓은 그런 그 내용인데, 이제 그 팔자 학습을 하는 이제 동호인들이나 또 학습자들이 그 격국에 대해서 이제 그 온전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해서 정리했던 건데요. 오늘 강의 시간은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해서 격국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요. 또 이왕이면은 그 학습자들의 어떤 그 효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습 효용을 위해, 그 학습 효과를 위해서 자평진전의 그 전격 베이스 체계에 따라서 격국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선 그 격국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팔자 명리학이 어떤 학문의 이제 어떤 학문적인 원칙이 아직 이렇게 선명하지 이렇게 않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줄거리에서 그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종래의 좀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격에 대해서 격국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은 이 분류가 기본적으로는 그 내격과 외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팔자 용신 정구 원령, 그러니까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이렇게 자평진전의 논용신 대목에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월지 자체가 격국이고 격국 용신인데, 어쨌든 그 격을 그 월지에서 구하면 내격, 이 일반적인 격국을 우리가 크게 양분하면 내격과 월지에서 구하면은 내격이고, 월지 외에서 격국을 구하면은 외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평진전에서는 외격 일체를 다 그냥 그 정격을 벗어나는 것을 다 잡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내격을 보면은 월지에서 그냥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 신월에 났다, 이러면은 상관격이 되겠습니다. 상관격이 되는데 격국이 내격이죠. 그런데 이제 신에는 그 무임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월지에서 지장간이 어떻게 통근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격을 정하는 게 현대 명리학의 그냥 일반적 통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임수가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제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상관격이었는데 이것이 제격으로 변했다고 해서 자평진전에서는 이러한 것을 그 용신의 변화, 그러니까 용신이 변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관격이 제격으로 변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월지 지장간에 통근한 천간이, 그러니까 월지 지장간 오행이 천간의 글자로 통근하면 그것을 가지고 격을 정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경금도 같이 투했다라고 하면은 본기사령, 그러니까 경금의 주안에서 상관격이 됩니다. 무토가 투했다고 하면은 임수가 더 장생, 힘을 얻었기 때문에 월지에서 똑같이 글자들이 투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힘을 얻었느냐의 주안에서 격국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격국을 정하는 것을 가지고 내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격은 월지에서 격국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같은 록겁격, 그러니까 걸록이라든지 겁재가 월지에 있으면은 일원이 용신과 똑같으면은 그것을 용신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팔자 위에 투한 재나 관을 가지고 격국을 정합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별격들도 있고, 또 뭐
허자 용신 격국까지 여러 잡격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일체를 다 외격으로 이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격국 분류의 기본적인 이제 그 시각인데, 사실은 그 부엌 체계에 따라 가지고 부엌의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그 격국을 세 가지로 이렇게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정격 체계가 있고요, 변격 체계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격 체계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정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엌 그 용신은 기본적으로 팔자가 신강하면 인수와 비겁을 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조하는, 또 신이 약하면, 신약하면 식재관 3자 중에서 유력한 글자를 용신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전체에서 일원을 중심으로 여기에 비의 성분이 있고 식, 돼 있으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팔자가 약하면 이렇게 인수나 비겁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엌 용신, 부엌 희신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팔자가 강하면, 신강하면은 이 3자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뭐 초보 가운데서는 식재간 3자 중에 도대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신강한 팔자에서 식신이 투출했거나 가장 건전하면 식신을 용신으로 삼는 거고요. 또 식신은 무력하고 재가 투출했으면 재를 용신으로 삼는 거고요. 또 식재는 무력하고 관이 투출했으면 관을 용신으로 삼아서 희기를 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법칙에 보면은 우선 저 잡격이 아니고 정격, 변격, 결격 체계로 이렇게 일단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선 인이나 비를 기뻐하던가, 아니면 식재를 기뻐하던가, 아니면 재관을 기뻐하던가, 이렇게 이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속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이제 그 외격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요. 적천주석 간법으로 보면요. 근데 이 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세력으로 완전히 치우친 겁니다. 임철초의 적천수 선매에 보면 이제 금수종기 뭐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임수일원인데 임수일에 태어났는데 팔자 전체가 금국을 짜고 금기운이 강하고 금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금수종기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팔자를 우리가 종왕격 이런 말 쓰는데, 원래 고서에는 종왕격이란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왕격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변격은 주로 이제 종명에서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세가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그 기세를 거스를 수 없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왕격은 종왕과 종강 이런 식으로 현대에는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수일날 태어났다고 봅시다. 이렇게 수일날 태어났는데 지지 전체가 예를 들어서 다 금으로 이루어졌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설령 다른 글자가 하나 이렇게 투했다고 할지라도, 뭐 화나 목이 투했다고 할지라도 이 글자들이 지지의 통근을 내리지 못하면 그 전체 세력을 거스르기에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금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강왕격이 되는 겁니다. 강왕격이 되는데 신이 왕하거나 강하면 이렇게 식재간을 기뻐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으로 기운이 인비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냥 인비의 세력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인이나 비를 쫓아가는, 신강하고 신왕하지만은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강한 격이 됩니다. 그래서 종왕이라는 것은요, 종왕이라는 것은 지지에 예를 들어서 수국을 짰을 때 이렇게 비겁국이 왕성하면
그것을 종왕격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 같이 이렇게 지지에서 금국을 짜서 금의 기운이 더 왕하면은 종강격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강, 종왕 뭐 불문하고 그냥 강왕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종명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종명들이 있는데 이 신약의 종명들은 팔자 전체가 식상국을 이루어서 신약해졌다. 몹시 신약해지면은 그것을 종아라고 합니다. 종아. 그 다음에 또 재로 치우치면 종재가 되겠죠. 또 뭐 간살로 치우치면 종살 이렇게 됩니다. 또 종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식신이나 재나 관 이런 쪽으로 확 치우쳐가지고 몹시 신약하게 된 명은 그 팔자 그 신약한 그 이론을 부조하는 인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치우치면은 그냥 그 세력을 따라서 식재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격 체계의 부옥 체계하고는 좀 다르죠. 정격 체계에서는 신강하면 그것을 제복하는 식재간 또는 설신하는 식신이라든지 또는 재관을 기뻐하고 신약하면 부조하는 인비를 기뻐하지만 이렇게 변격 체계에 들어오면은 인비의 세력으로만 팔자가 구성되었을 때 오히려 인비의 세력을 쫓아가고 또 식재간이 너무나 왕성해서 팔자가 몹시 신약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돕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식재간을 따라가니까 위에 전격 체계하고 희기를 잃는 것이 전혀 반대죠. 하지만은 어쨌거나 인비를 기뻐하느냐 아니면 식재를 기뻐하거나 재간을 기뻐하는 전체적인 틀은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엌의 그 희기를 우리가 논할 때 인비군이나 아니면 식재간군이나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양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별격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자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금일날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금수로만 팔자가 이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양신성상격이라고 하는데 금도 기뻐하고 수도 이렇게 팔자의 양신성상을 이룬 두 가지 상생하는 세력을 팔자가 기뻐합니다. 이때 보면은 비를 기뻐하고 식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부엌희귀 틀에서 인비를 기뻐하거나 식재간을 기뻐하는 그런 틀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또 팔자에 뭐 삼상격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비식 세 가지 세력이 다 원령에 뿌리를 내리고 투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 이제 보통 원령에서 그 격용이 다 정해지는 것들을 이제 팔자 기격이라 그래 가지고 아주 그 체용이 다 동궁에 있으면은 아주 기이한 그런 발복을 본다고 해서 이제 기격 체계로 이제 주로 뭐 난강망 이런 데 이제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삼상격도 마찬가지죠. 인수와 비겁과 식신, 삼자를 다 기뻐합니다. 또 우리 그 일행득기격이 있습니다. 그 식간 분배 천문을 제가 설명할 때 간목의 류상에 대해서 그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일행득기격 같은 경우 뭐 곡직이든 염상이든 뭐 이런 일행득기격 같은 경우에도 다 인비식 삼자를 다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경계 인비를 기뻐하거나 식재간을 기뻐하는 이런 그 틀에서 벗어나서 비식을 기뻐할 수도 있고 인비식을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양신성상에서도 상생의 그 양신성상이 있고 또 상극하는 그런 구조의 양신성상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통간지신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때도 기본적인 부엌희귀의 그 인비나 식재간군으로 양분되는 부엌희귀군이 정해지는 그 원칙의 틀에서 벗어난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별격으로 이렇게 그 분류하기도 하죠.
적천수 오이라든지 뭐 비교적 중이밍이 중이밍이 쓴 그 현대파역 적천수나 또 장효문의 그 적천수 오이에 보면은 이런 별격 체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그 주회를 달고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외격 체계, 그 내격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격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 그러니까 월지에서 격을 구하냐, 월지 외에서 격을 구하냐,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내격, 외격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또 그 부어기기 틀을 가지고는 정격, 병격, 별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은 이런 그 외격 체계도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적천수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적천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명도 다 외격 체계입니다. 종명도 다 외격 체계인데, 그러니까 일반 부어희기를 논하는 월지에서, 그러니까 일반 부어희기의 틀에서 운용되는 작동하는 팔자의 유형으로 월지에서 격을 구한 것만을 내격으로 일단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격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종명도 다 사실은 월지에서 격을 구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내격, 외격 법칙에서 굳이 외격으로 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굵직하게 자평진전에서 심요첨이 정격, 그 다음에 잡격 이렇게 분류한 것도 오히려 더 전체적인 그 팔자 구성의 우리가 틀에서 보면은 그 격국 구분의 틀에서 보면은 좀 더 적당한 그런 설명이 일단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외격에서 보면은 종명 같은 경우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 아까 이제 별격에서는 이제 뭐 화격 같은 것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화격도 이렇게 이제 인비식을 다 기뻐하니까 하한오행을 중심으로요. 근데 이제 종명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종명을 예로 들면은 여기에는 가종이 있고 가종이 있고요. 진종이 있습니다. 그 가종역과 발기신, 가종도 역시 진종격과 마찬가지로 뭐 출세할 수 있고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천수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가종과 진종이 조금 다릅니다. 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주 저급한 단계의 부옥용신을 가지고 격국용신의 전체 틀을 읽어내는 그런 이제 견지에서 보면은 우선 팔자의 신강약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옥희기를 가리면 그걸로서 끝났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운이나 또는 세월이나 희기가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목이 좋다, 한 번 또는 금이 좋다, 이렇게 정해지면 나는 금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대운에 따라서 신강약도 바뀌고요. 팔자의 격국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를테면 대운 운지에서 국을 짜거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종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격이 외격이 될 수도 있고 정격이 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강이 신약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신약이 신강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옥용신의 가장 효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월에, 대운이 아닙니다. 세월의 성패를 따질 때 부옥용신의 이제 효용이 일단 있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하고 같은 대가도 말이죠, 조금 헷갈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겨울철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몹시 허약해서 수기운이 몹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팔자를 한번 정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월에 났다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해월에 났어요. 해월에 났는데 이 사람이 금생수하니까 힘이 굉장히 빠지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병년에 났다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추울 때 일단 났으니까 사실 이제
신금의 그 진신은요, 그 임수라고요. 그러니까 신금 일주는, 신금 1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진신입니다. 그러니까 진신은 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간무령에서 나오는 건데, 신금 일주가 기해지려면 무조건 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임수는요, 그 진신이고요. 따로 그것이 또 다른 용신과 뭐 진신이 되면서 그것이 부옥용신도 되고, 또 진신이 되면서 조우용신도 되고, 또 진신이 되면서 상신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또 하나의 용을 더하면 따로 우리가 존귀한 신이라고 그래서 존신이란 말을 붙일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신일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임수를 봐야 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자의 재관에 재나 관으로 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신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일날 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장명을 할 때도 진신, 임수의 그 자원오행 글자를 가져와서 이름을 짓는 게 정법이라고요. 근데 뭐 부옥용신을 가지고 부옥희기를 따져서 뭐 자원오행의 글자를 넣고 이런 게 반풍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데, 이 해월에 난 그 신일생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라는 조후용신을 보면은 몹시도 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세주옥, 주옥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여기에 양광까지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나 그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보기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팔자는 10중팔구 전체적으로 신약할 공산이 크다고요. 신약하면은 나를 부조하는 인수, 그러니까 부옥용신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학습자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용신을 뭘로 써야 됩니까? 조우용신을 먼저 써야 됩니까? 부옥용신을 먼저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학들이 선명한 답변을 내려주지 못했다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우선 진신도 필요하고요, 조우용신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옥용신도 있으면 좋죠. 이건 뭐 어떻게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진신이라든지 조우용신은 기본적으로 팔자의 최신 영역에서, 그러니까 팔자 원국이나 자평진전 리뷰에서 제가 최 범위를 대운까지 이렇게 늘려놨다고요. 그러니까 대운까지에서는, 최신에서는 그 조우용신과 진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신을 이제 가신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있다, 임수가 투했다 이러면 더 좋은 거죠. 그 임수를 예를 들어서 무토가 제복하게 되면은 가신이 임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란진이 돼서 오히려 그 팔자에 비록 무토라는 부옥용신이 있더라도 팔자의 기를 현격하게 낮춥니다. 또 팔자의 그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우리가 그 세속적인 부기를 논하고 팔자의 격국의 고절을 논할 때 조우용신이 구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철초가 적전수 천미에서 이제 부옥희용신을 논하면서 희용기구안이라는 이런 거 이제 말했는데, 뭐 희신도 있고 또 뭐 기신도 있고, 기신을 또 생하는 것은 구신이고, 또 그게 좀 우습지만 한신, 뭐 별 작용을 하지 않는 그냥 한신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그 맹파명리까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뭐 당근업의 그 맹파명리에서도 그 한신 같은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팔자명리를 좀 안다고 하면은 한신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희신의 역할을 하든 기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에서 일단 귀한 역할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설하고도 근대명리의 그 대가인 설하고도 부옥용신하고 조우용신하고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팔자가 심이 약하다면 부옥용신이 더 기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옥용신도 필요하고 조우용신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우용신이 없으면은 팔자의 부기가 떨어지는 거고요. 부옥용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시기에는 현재에 비해서 부옥희기신의 운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정의되는 거고, 부옥용신의 효용이 어디에 있냐면 격의 최신, 그러니까 대운에서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최신 영역에서는요. 팔자에 이미 부옥용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보통 팔자가 정신기 3자, 그러니까 부조하는 성분도 있고 또 식재간에 신이라는 성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한 명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의 희기는 말이죠. 오로지 대운의 영역까지 제외한, 그러니까 크게 최신의 영역. 예전에는 이제 채용을 분할할 때 대운을 최신의 영역으로 범주로 넣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운까지 최신의 범주로 넣는 이유는 우리가 통관용신이든 조후용신이든 병약용신이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신이든 이러한 것들이 성립돼야 되는 그 큰 틀이 그 최신의 범주가 대운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용 분할의 가장 그 진화된 채용 그 분화 이론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채용 분화 과정으로 우리가 팔자 명리학의 발전 과정을 논하면 그 대운까지 최신 영역으로 넣은 것을 우리가 팔자 명리학의 그 한 4세대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4세대의 그 이론을 제가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지금 현재 부옥용신이라는 것은 세월, 그러니까 한 해 태세의 운하고, 우리가 이제 세운도 몹시 중요하죠. 어쨌든 한 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한 해의 운이라고요. 그때 그 희기를 논할 때 우리가 부옥용신의 주안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강호에는 말이죠, 조용신을 그 세월의 희귀용법으로 쓰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가종과 진종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진종이라는 것은 이미 팔자의 원국에서 국을 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국을 짜서 종제격의 진종이다 이러면 이 팔자는 식재를 기뻐하거나 재관을 기뻐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대운에서도 재간운을 향해야 되고요, 세월에서도 재간운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종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종제격을 짰는데도, 그러니까 제국을 짜가지고 팔자의 세력이 재로 확 쏠렸지만 인수라는 성분이 투출해 있거나 미약하게, 이제 또 양관과 그 음간, 이렇게 이제 종격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데도 약간의 그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천수의 이제 종화론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식재간의 한 세력으로 이렇게 치우쳐야 신약의 종명이 되는데, 그것을 돕는 인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겁성이 이렇게 투에 있으면은 말이죠. 물론 뿌리를 내리고 투에 있으면은 종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내격, 전격 체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가종이라고 하는데, 이 가종은 진종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에서 인수의 뿌리가 되는 운이 오면은 다시 내격으로, 전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으로 전환시켜서 거기서 일반적인 부옥희귀용신을 따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종하고 그 가종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외격도 또 이렇게 그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격도 따로 이렇게 운의 용법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그 외격도 분류가 되고요. 이때 분류할 때는 또 외격과 별격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격, 예를 들어서 그 허자용신격국 같은 거 있죠. 이제 허자용신격국은 우리 허자론에서 제가 그 식간분매 첨문할 때 이제 그 갑을 울에 분배하면서 이제 그 뭐 유상이든 또 뭐 축원이든 또 공기든 뭐 전부 다 갑목을 기뻐한다는 걸 설명할 때 허자용신격국을 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 팔자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팔자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불러오는 것을 그 한마디로 다 그냥 그 합내라고 합니다. 합내. 합해서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운육기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있는 건데,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이 되는 글자를 불러오니까 그 암충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암합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합내하고 그 암충, 암합하는 전체적인 격국들, 이런 격국들은 월지에서 격국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외격의 그 범주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국들은 일반적으로 다 뭐 특수 외격 이런 말 붙이고 했는데, 그런 말은 없고요. 그냥 잡격으로 일단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격이라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좀 혼선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평진전에서는 심효첨이가 그냥 일반적 전격이 아닌 모든 격국을 다 잡격으로 그냥 분류했으니까. 근데 이제 허자용신 격국이라는 말도 제가 처음 썼는데 아마 그런 표현의 원형들은 그 고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자를 용신으로 취해서 격국으로 삼았다 이 뜻이니까 그 허자용신 격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허자로 기를 논하기 때문에 잡격으로 그냥 잡격이나 특수외격으로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따로 허자용신 격국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에 또 귀중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록이라든지 이제 또 천을귀인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광의적인 의미의 용신을 정할 때 어떤 오행의 희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십간을 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뭐 임수가 좋다, 또 경금이 좋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행의 희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희기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런 그 팔자의 특별한 글자를 타격하는 것을 기피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인격이라든지 또 양인의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일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시에 있으면은 뭐 따로 이제 시인격이라는 말도 붙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별칭들이 있는데 굳이 양인이 팔자에 있으면은 칠살이라는 성분이 나타나면 뭐 양인 노살 이렇게 해가지고 정격 체계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별칭들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그 부엌 희기의 틀은 똑같이 따라가지만 유독 그렇게 별칭을 붙여놓은 글자를 타격하는 것을 몹시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야, 어떤 사람이 임자일주인데 5년이 돼도 별로 나쁜 게 없더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충은 형이든 충이든 뭐 물론 형충이 아직 학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합충론이 우리가 이제 학습 단계를 보면 오행론이 가장 기본 단계예요. 근데 오행의 생극자를 다루는 그 다음이 이제 2단계가 신살론입니다. 신살론이 여러분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포테론 같은 게 신살론이고요.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에서 하는 게 합충론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뭐 교재나 이런 거 보면 합충론부터 먼저 공부하고 뭐 육합, 육충 이런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오행의 생극자 공부 좀 하고 나면은 뭐 신살론 부정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 커리큘럼을 짜고요. 그걸 가지고 뭐 몇 년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각 배우고 나면은 뭐 아는 게 없죠. 그래서 또 선생님이 다 안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르쳐 줄 게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서 예를 들어서 기일간이 신월에 나면은 제가 이걸 상관격이라고 했습니다. 자평진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금과 옥조 같이 생각하는 말이 팔자용신 전구월령이죠. 전구월령. 월령입니다.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하는 겁니다. 월령에서. 자, 그러면은 월지가 곧 용신이라고요. 월지가. 그러니까 용신은 신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용신은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는 상관인데 그것이 곧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편의상 격국용신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부옥용신하고 우리가 차별을 일단은 두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조금 잘못하신 분들은 아니 이거는 월지고 격국이지 이게 왜 용신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나 그런 어떤 현상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 따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용신이 아까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자에서 용신, 그러니까 월지의 지장간이 어떤 글자가 투했냐에 따라서 다시 격국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신 변화라고 이렇게 이제 자평진에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임수가 투했다 이러면은 팔자가 상관격이 제격으로 일단 변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월에 정화일주면은 정관격입니다. 그죠? 정관격. 그런데 이것이 해묘 합국을 지으면은 인수격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용신의 변화죠. 그래서 인수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정하는 원칙은 두 가지로 논할 수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는 말은 격이라는 말은 격과 국의 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지, 그러니까 지지가 이렇게 모여서도 격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팔자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력을 가지고 그 팔자의 특성을 격을 정해서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두드러진 세력은 뭐겠습니까? 월지의 통근에서 투한 글자가 가장 두드러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세력이 지지의 3회입니다. 그러니까 회국입니다. 합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근해가지고요. 통근해서 월지에 통근해서 투한 천간의 글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팔자의 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회지, 지지, 삼합, 회지를 가지고 우리가 격을 정하는 원칙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격국을 우리가 정할 때 이제 격국이 잘 성격되었는지 아니면은 격국이 파격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국이 성격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격이다. 제격이면은 그것이 그 선한 용신이란 말이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사길신이라고 하는데, 이 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순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는 무엇을 기뻐하냐면 제희식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생제격하고요, 제용식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우선 제는 식신을 기뻐하고요. 또 제는 관을 생하는데, 제가 관을 보면은 재관쌍미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격에서 팔자를 좋은 격국으로 이렇게 성격시키기 위해서는 제격이 보아야 될 성분이 제를 순용하는 식신이나 정관의 성분이 이렇게 팔자에서 같이 옆에서 첩해서 보조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상신이라고 합니다. 상신. 그래서 이 상신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신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팔자를 팔자를 성격시키는 글자가 되겠죠. 그런데 성격시킬 때 필요한 용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신, 또 격국용신, 부옥용신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의 개념을 서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 뭐 팔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지 또 팔자를 우리가 논단하든지 산명할 때 정확한 그런 구분을 기해서 써야 되는데, 오늘날 사실 용신이라는 중요한 한 가지 그 개념만 가지고도 서로 말하는 용신이 다르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소통을 일단 할 겁니다. 그 전에 뭐 이런 거 한번 제가 설화구의 부옥용신 책에 그 자평진전을 설화구가 그 해설한 책이, 그 주해한 책이 자평진전 평주입니다. 자평진전을 평주할 때 설화구가 원래 심요첨의 그 자평진전 그 원서를 조금 왜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설편에서는 조금 그 설명이 좀 오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노래 났는데요. 이 노래 났는데 이 노래 난 간목일이라고 간목일주라고 한번 합시다. 잠깐만요. 다른 날짜 한번 해볼까? 어떤 사람이 이 노래 났는데 이 노래 난 경금일주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제격입니다. 제격. 그죠? 제격인데, 자, 이 사람이 갑이 노래 났습니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용신이 변화한 것도 아니고 제격이 됐죠. 제격이 됐습니다. 자, 제격이 되면은 이 사람이 말이죠, 제격인데 팔자에 이제
제격이니까 제가 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왕하니까 이 팔자는 일단 신약할 공산이 일단은 큽니다. 신약격이 될 공산이 크죠. 그런데 이제 제격이 제왕하니까 일단은 부자는 되겠는데 가급적 팔자를 성격시켜서 기격의 범주에 들려면 쟤는 우리가 그 십성세왕에서 쟤는 사길신에 속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순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따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용을 해야 됩니다. 쟤를. 그러면은 식이라든지 또는 관이라든지 이러한 성분들을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화가 투하면은요, 제가 칠사를 본게 돼가지고 제투칠살이 되면은 격국이 파괴됩니다. 칠살을 보면은 칠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해서 생을 얻었으니까 칠살도 왕하잖아요. 사용신이 왕해지니까 제투칠살은 팔자의 패격이나 파격의 전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팔자가 제가 관을 본 거죠. 그래서 재관격에 자, 이렇게 제가 재관격 이렇게 쓰면 말이죠. 제가 용신 격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신이고요. 그래서 제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을 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관격을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재용정관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용은 용을 썼다는 겁니다. 정관을. 그럼 이것이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용신이라는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이것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격의 격국을 정관으로 성격시켰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요것은 격국용신이고요. 격국용신을 격국용신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빼버리고 이게 용신입니다. 이게 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격국을 성격시켜준 글자는 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용신이고 요것은 상신이 되는 거죠. 근데 격국에 대응하는 용신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용, 체의 용, 뭐 이런 말 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팔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너무 신약하지 않습니까? 신약하니까 설화구가 용신이란 말을 붙이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설화구가 여기에 이렇게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요 무토를 하나 보니까 몹시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설화구는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이게 무슨 용신이 됩니까? 이게 부옥용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명리를 좀 알면은 구태여 부옥 용신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장요문이가 말이죠. 일본에 이제 건너가서 그 자동육룡이라는 이제 제자를 키울 때 설화구를 몹시 그 오술지를 통해서 비판했는데 구태여 부옥 용신이라는 말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희신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죠. 뭐 용신이란 말도 이렇게 번거롭게 많은데 어쨌든 근데 설화구의 그 학문적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후대 우리 이제 명리 그 동호인들이나 학습자들은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부옥용신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부옥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화구가 부옥용신과 이 격국용신과 또 격국을 성격시키는 용신이 상신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설화구를 몹시 이렇게 호되게 비판하는 그런 그 후대 명리학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신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또 이것보다 최근에는 뭐 이제 허자 용신 격국은 워낙 별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방편술에서는 지지를 용신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야, 용신이 다 같은 용신이 아니고 이런 용신, 이런 용신, 이런 용신으로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이미 이것이 간목이 말이죠. 격국용신이지만 또 진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글자가 없습니다. 팔자에는. 어떤 역할을 좋든 나쁘든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고 나쁘고 다 따질 거 없이 다 소중합니다. 내 팔자의 8글자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